안녕하세요. 애플입니다. 장이 많이 쪼고 있어서 힘드신 분들은 더 힘들어지셨고 예측하고 대응해서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을 잘 해 놓으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기다리고 있던 시간이 오고 있는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주식을 하다가 보면 항상 오르면 내리고 내리면 오르고, 그런데 이게 오르면 어디까지 오르고 내리면 어디까지 내리나 이걸 막 우리가 타이밍 하려고 하고 측정하려고 하는데 생각처럼 그렇게 딱딱 가주진 않아요. 딱딱 가주진 않지만 다행스럽게도 차트를 통해서 추세란 거, 그 추세가 향하는 방향과 그 다음에 추세가 멈추는 자리, 그리고 추세의 파동이 익는 자리, 이런 것들은 예측을 통해서 조금은 대응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예측에 맞게 내 포트폴리오를 내가 구성을 해야 하는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막 오르는 거야. 그래서 내가 틀렸나 보다, 혹은 내가 틀렸나 보다 라는 생각도 하기 전에 손가락이 먼저 눌러서 꼭지에 사서 물리고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건 정말 아주 정상적인 거고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손실을 줄이고 이익의 확률을 높여가는 그런 투자 습관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식 경력이 오래되었어도 그런 실수는 계속 반복이 됩니다. 왜냐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고, 그게 또 그런 사람들의 실수로 인해서 나한테 찬스가 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IWM이 제가 설명을 계속 드렸었던 차트이긴 한데 IWM에 대해서 어디까지 내리겠어요? 막 물어보시는데 다 내려봐야 알겠죠? 당연히 다 내려봐야 알겠는데, 이제 조금 제가 이제 짚어드렸던 자리들이 뭐였냐면 여기가 고점인데, 이 고점을 클레임하지 못한 상태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횡보를 했어요. 그러면 이 횡보 기간 도대체 왜 이렇게 횡보만 했는데 내 성장주는 그렇게 내린 거지? 알 길이 없죠. 지금 여기를 파동의 시작점으로 생각해서 이만큼이 오른 후에, 굉장히 급하게 오른 후에 그 다음에 컨설리데이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서 소화를 시키고 있는 자리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얘가 이 저점 자리를 깨면서 이 피봇 수열의 23.6 이 자리를 깨고 내려가면, 여기 이제 지지가 이게 여기서 이제 제가 뭐 월요일 날 갭락해도 반등한다라고 말했던 자리가 여기예요. 왜냐면 과매도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런데 반등을 해도 이 자리는 치고 가지 못한다. 왜냐면 여기에 저항이 세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예측한 대로 이렇게 갔어요. 갔는데 다시 여기서 올라설 것처럼 하더니 못 올라서고 미끄러져 내리기 시작했는데, 어젠가 그저께 저번 주 저점을 안 깼으면 했는데 어제 깨더라고요. 깨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선물이 이 자리를 지금 여기다 딱 갖다 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를 깨느냐 마느냐인데, 그런데 그러면 왜? 테이퍼링 때문에? 그럼 테이퍼링이 지금 한데 아직 실시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중소형주를 못 살겠구나, 그 이유에 대해서 잠시 나눠볼까 합니다. 이유는 그래요. 지금 스파이나 QQQ가 엄청나게 올라있죠. 엄청나게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올라와 있어서 위에 뚜껑자리가 많이 없어 보여. 오른다고 해도 뭐 그라인딩 하이, 그래서 줄줄줄줄 오른다고 해도 더 이상 오를 자리가 많이 없어 보이는데 50선까지의 이격이 굉장히 멀어. 그런데다가 테이퍼링 이슈가 남아있어. 근데 또 한 가지 생각하셔야 할 것은, 테이퍼링을 못한다고 했어도 이런 쪼임이 있을 수 있었어요. 왜냐면 오히려 테이퍼링을 못한다, 도저히 할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진짜 악재죠.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테이퍼링이라는 것 자체가 돈을 유동성이 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 장이 어떻게 해서 코비드 후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올라왔겠어요? 유동성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음, 돈을 때리 부었어. 그래서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정리하고 가야 하는 거죠. 뺄 거 빼고, 넣을 거 넣고, 다질 거 다지고, 이제 정리하는 순간이 온 건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나 안 보는 새에 이렇게 후딱 갔다가 그냥 혹 튀어 올라와주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선물을 쳐다보면서 이거 막 빠지는데 걱정하시잖아요. 그렇게 걱정을 하시지 않으셔도 되죠. 왜냐면 내리는 건 오르기 위해서 내리는 거더라고요, 주식은. 근데 이제 만약에 예측을 하고 대응을 지금 해놓은 상태면 내려주라, 내려주라, 내려주기만 하면 나는 내가 사고 싶은 기업을 사드리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방 이름도 바꿨죠. 계속 바꾸고 있어. 재미 붙였어요. 방 이름이 올땡내땡, 올려도 땡큐, 내려도 땡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올라도 땡큐, 내려도 땡큐일까? 이거는 이제 각자의 숙제죠. 각자의 숙제고, 음, 자기가 내가 성장주를 투자를 하고, 성장주의 포션이 이렇게 있고, 우량주가 포션이 있고, 그 다음에 현금 비율을 가지고 있고, 배당주를 가지고 있고, 뭐, 해지의 개념으로 뭐, 본드도 좀 가지고 있고, 이거는 뭐, 어, 본드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이렇게 본드가 너무 재미가 없어서 안 해요. 안 하는데 뭐 이런 비율로 그러니까 투자 비용이 굉장히 크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비율을 맞춰서 수익률을 낮춰요. 대신에 리스크를 관리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주 버짓이 크신 시드가 큰 사람들은요. 1년에 20%, 30% 원하지 않아요. 이런 리스키한 투자 하지 않습니다. 1년에 뭐 10% 내외의 수익만을 이렇게 플랜 하시더라고요. 그게 조금 달랐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와 반대로 이제 저같이 뭐 시드가 작거나 작은 어카운트를 불려가야 하는 경우에 이제 제 채널의 컨셉인 연탄처럼 이 연탄이 작은 시드를 처음에는 연탄 가루였죠. 석탄 가루를 조금씩 모아서 이 조개탄 많아지고 이 조개탄 많아진 것들에 또 살을 막 붙여서 연탄 많게 만든 다음에 이게 이제 눈으로 쌓아서 스노우볼처럼 굴러가서 크게 만들겠다. 이게 저의 컨셉이고 이 컨셉에 맞는 게 이제 성장주죠. 그래서 이 중소형 성장주들을 오랜 기간 동안에 매집을 해서 연탄을 만든 다음에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보려 하니 이게 본격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려는 그런 기업을 찾아야겠죠. 그러면 이제 스케일링하고 이제 모노폴라이즈 하는 그런 단계에서는 상승을 즐길 수 있는 모양이 되기 위해서 여기서 열심히 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성장주는 이게 너무 심한 거야. 어닝 미스하고 때렸어. 그래서 막 쳐 올리면 또 여기서 유상증자 해서 또 내리고 또 막 오르면 오버링 해서 내리고 그 다음에 올렸는데 어닝 또 미스해서 내리고 뭐 이런 과정을 겪어요. 그리고 아무 일 없이 잘 올라갔는데 장 전체가 조정을 받아 또 내리고 그런데 지금 모양이 이제 장 전체가 조정을 받아 내리게 생겼네 인데 지금 현상이 뭐 팔란티에서 뭐 금을 사들였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달러가 유로화 대비로 올라가고 있다. 이제 한 몇 달 전, 한 달 좀 넘었나요? 그때쯤에 이제 3%에서 유럽에 투자해야 된다고. 그래서 달러가 오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거기에서 이제 미디어에서 나와서 사람들이 얘기하기 시작하면 방향이 꺾일 때가 되었더라고요. 유럽에 미리 투자해 놓으시고 이제 펌핑하시고 돈 빼서 나가시는 거죠. 거기에 이제 물리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주식을 하면서 이제 경험치가 쌓이면 이제 펌핑이나 그런 것들에 그렇게 막 흔들리거나 물리거나 하는 일이 조금 줄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장이 막 올라갈 때 내가
일정한 금액을 이렇게 트림아웃 해야 되는 시기를 알고 내가 트림을 했는데 더 올라가는 거야. 이럴 때 홀라당 다시 올라타는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 IWM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SPY하고 QQQ가 50선에서 이격이 이 얘기하다가 딴 데로 간 거잖아요. 50선에서 이격이 큰데 지금 장 전체가 테이퍼링 이슈나 인플레이션 이슈가 있어. 그래서 조정을 받을 것 같아. 그런 상태에서 리스크가 있잖아요. IWM에 제가 지금 아까 성장주 연탄 얘기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이 성장주나 작은 회사에 성장하는 회사들의 투자를 하는 이유는 굿 리턴을 원해서 리스크를 내가 갖고 가겠다 이건데 지금의 이 시점은 리스크를 원하는 장이 아닌 거예요. 리스크를 테이킹할 장이 아니기 때문에 얘가 못 가요. 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해결될 일들이 해결되고 나면 이 안에 있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장주 중에서 성장성 좋은 애들이 이제 발전을 하면서 수익을 내고 성장을 해서 나한테 좋은 리턴을 가져다 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시기적으로 언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를 천천히 모아야 하고 나의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 회사가 줄 가치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소파이 같은 경우에 지금 자산 규모 대비로 해갖고 주가 계산하면 18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내린 가격이 어닝을 미스해서 내렸지만 어닝을 미스하면 시간이 걸려요. 보통 3개월, 6개월. 그래서 확 많이 내리면 물려있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면 쳐맞고 뭐 이런 일을 해요. 그리고 락업이 풀린 물량이 다 풀렸나? 라고 의심이 될 만큼 주가가 좋았어요. 락업 릴리스 되고 나서도 그래서 그리고 다 팔겠어요? 다 안 팔지? 그 뭐 83%가 풀렸다 해도 그 물량을 다 팔았겠어요? 그리고 어닝까지 미스했는데? 그러면 자기 사주 매입하잖아요. 그래서 소파이에서 자기 주식을 사들였어요. 바잉을 했어. 그 바잉을 왜 하겠어요? 주가를 올리려고 하겠죠. 주가 방어를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나머지 락업 물량 풀라고 하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도 살짝 해봤어요. 그래서 막 바잉을 한다고 해서 막 올라타고 계속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거나 그러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의 가치는 좋다라고 확신이 있으니까 차트를 보고 오랜 기간 매집을 하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IWM이 어디까지 내릴 것인가. 여기를 깨면 곤란해요. 그리고 이걸 깨면 장 전체가 풀백을 할 수 있는 영향권에 들어가요. 왜냐면 리스크 매니지먼트 그리고 마진 세이프티. 마진 세이프티가 차이가 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50선 기준으로 봤을 때 얘는 지금 50선에 이렇게 다 왔잖아요. 왔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얘가 이거를 깨고 내려가서 뭐 요즘에 만약에 진짜 갔다 올 수도 있지만 이걸 깨고 여기까지 후딱 내려갔다 올라나? 그런 생각은 들지 않아요. 이미 가지고 있는 성장주들, 개별주들 가격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조정받을 거 다 받았는데 뭐 여기까지 또 갔다 와 라는 생각은 사실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50선에서 만약에 이렇게 훅 떨어졌다 이렇게 뭐 이렇게 몇 번 하면 반등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올라가기가 쉽지 않겠지. 왜냐면 여기 저항이 세니까. 하지만 뭐 이쯤 조금 더 내린다고 해도 그래서 38%까지 간다고 해도 여기에 지지를 받을 수 있으면 그래 이쯤까지 내리면 머리 굉장히 아플 거예요. 하지만 이거를 깨고 내려오는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지 지금까지는 그런 예측을 보지 않아요. 그래서 50선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살짝 눌러서 밀리더라도 이쯤에서는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라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상태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급하게 셀러프가 나올 수 있잖아요. 지금 성장주들 이걸 다 자르고 손실 확정을 하고 다른 주식으로 갈아탈까 봐요. 뭐 이런 고민들 하시잖아요. 뭐 그런 셀 물량이 쏟아진다면 38 이 피볼 라인까지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열어두기는 38 라인까지 200선 여기 200불선 IWM 기준으로 여기까지 열어놓고 지금은 50선 밑에 와 있으니까 이 50선 밑에서 후딱 후딱 찍고 올라가서 요 위로 홀라당 올라가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RSI가 이제 과매도에 내려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물량이 매수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해서 볼 게 이 히스토리컬 볼리터리 지금 바닥에 붙었죠. 이렇게 바닥에 붙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고생 좀만 하면 더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지금 뭐 그렇게 걱정은 사실 안 되거든요. 이게 뭐 내려온다고 해도 그렇게 걱정은 안 돼요. 물론 저는 대응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려도 땡큐 올라도 땡큐인 상태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홀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헤지는 저는 5대1로 하기 때문에 내리면 계좌가 깎이죠. 당연히. 내리면 계좌가 깎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게 막 하락을 해서 이 코비드 저점 여기 먹은 이 분량을 다 털어낼 거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봐드릴 게 이제 트렌드 퀄리티 같은 경우에 이게 이 마이너스 영역권에서 이제 이렇게 올라와야죠. 이렇게 올라오는 모양이 되려면 이게 지금 30선이에요. 이 30선 위로 올라와 줘야 되는데 이 30선 위로 올라오기 위해서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여기처럼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어요. 여기처럼 이렇게 30선을 클레임했는데 밑으로 내렸다가 여기 다시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여기 모양처럼. 요 11월 2일 모양처럼 지금 딱 그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홀라당 올라가면 다시 반등을 할 수 있는 모양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리턴을 주는 파동이 나올 거냐 바로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 시간적으로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0년 평균으로 봤을 때 빅스의 변동성은 9월, 10월이 더 커요. 그래서 변동장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런 변동장을 통해서 털어낼 거 털어내고 그 다음에 성장할 수 있는 회사들 잘 매집하셔서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하시면 좋은 리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DMI에서 볼 때 변동지수가 지금 따라 올라가고 있죠. 변동지수가 따라 올라가고 있는데 플러스 DMI가 16이에요. 25 밑이에요. 이렇게 25까지 가서 반등을 해줬어야 되는데 못 해줬기 때문에 만약에 장이 돌아서서 트렌드 자체가 상방으로 바뀌려면 이 플러스 DMI가 이 25선 위로 올라와 줘야 돼요. 그래서 그거 같이 워치 하시고요. 그리고 이 마이너스 DMI가 일단은 30 밑으로 내려와서 튀어 올라가지 말아야 돼요. 튀어 올라가지 않는 상태가 되어야 하고 MACD도 이것도 말씀드렸던 이야기죠. MACD가 이렇게 히스타그램이 먼저 이렇게 올라갔더라도 이 MACD 선 자체가 이 베이스라인 0 위로 올라와 줘야 해요. 여기 요 끝에. 이게 왜 안 나오냐. 제가 모니터를 두 개를 켜놔갖고 여기 이 MACD가 이 라인이 베이스라인 0 위로 올라와 줘야 해요. 그리고 이 플러스 DMI가 25선 위로 여기 요 위로 올라와 줘야 하고 마이너스 DMI가 30 밑으로 일단은 떨어져 줘야 돼요. 30 밑으로 떨어지면서 방향을 꺾어서 이 위로 올라가지 않는 상태에서 얘는 올라오고 변동성 지수는 일단은 밑에 있다가 얘가 30위로 올라갈 때 변동성 지수가 이렇게 쫓아 올라가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여기처럼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미 골드 크로스가 났을 때는 선에서 보여주죠. 이평선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같이 참조해서 보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인베스팅 차트에서 보시면 이 꽃분홍색이 200선이에요.
지금 200선에 와서 닿아서 끝난 상태죠. 그러니까 지지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200선 밑으로 떨어지면 차트가 지금 얘가 횡보하던 차트인데 하방으로 방향을 틀어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잖아요. 하나, 둘, 셋. 그래서 이 목을 따면 곤란하죠. 그러면 반등해서 실패하면 한 번 더 하락을 한 번 더 하락을 하면서 여기서 만든 저점을 깨는지 안 깨는지 또 봐야 하는 그런 긴장되는 차트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를 지켜줬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선물이 깨고 내려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선물이 깨고 내려왔을 때 다시 현물이 돌아가면서 이 부분을 지지받고 올라가서 장 시작하고 나서는 이 위로 이제 올라가 줬으면 합니다. 올라가더라도 여기에 지금 의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올라가지 못할 수 있어요. 뭐 호재가 있어서 이렇게 갭업으로 슉 올라가면 모를까. 그래서 지금 여기 60선과 120선이 데드 크로스가 났지만 아직까지 60선은 아직까지는 살아 있어요. 누워 있어요. 이렇게 꺾인 게 아니라 이렇게 누워 있어요. 이런 선이 만약에 이렇게 누워 있으면 얘를 상방으로 끌어올리려면 주가가 이렇게 있다가 내려오면 확 올라갔다가 눌리고 또 확 올라갔다 눌리고 이러면서 선이 이렇게 끌어올려져 가는 거예요. 그런 끌어올려져 가는 장이 와야 하는데 시간이 넉넉하게 우리 10월 말까지 라고 생각하고 좀 시간 여유를 두고 천천히 봤으면 해요. 조급하게 마음 가지시지 말고요. 차트가 지금 많이 올라서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올라서 지금 소화시키고 있는 기간이고 이 길이 대비 이 길이로 지금 넉넉한 길이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 지수 IWM 지수 자체 가지고 이걸 깨고 내려오면서 진짜 전체장의 풀백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없잖아 있지만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이 성장하는 회사라면 주울 수 있는 그런 좋은 찬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외에도 이제 제가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 이제 단톡방에서 제가 커멘트로 이렇게 저렇게 알려드리기도 하고요. 벌써 20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자르도록 할게요. 제가 개별주도 봐드리기로 한 것들이 차트가 많아서 아마 오늘은 못 올리지 싶어요. 또 제가 하는 공부도 마무리를 하고 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IWM은 아까 대박님이 질문하셨는데 사실은 이거 계속 제가 답을 드렸었던 건데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도대체 내려가는 게 싫은 거야. 그래서 받아들이시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매를 언제 때릴 거야, 언제 때릴 거야 했는데 일단 맞고 있어요. 그럼 맞는 게 끝나면 그러면 호야 세이 하겠죠. 그래서 시간을 아직 조금 두고 포트폴리오에 있는 회사들을 조금 더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